항상 뭔가를 잘 모르면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특히 이 도에 대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크라가 이렇게 쫙 뭐 7군데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전에다가 기를 모아가지고 뭐 꼬리뼈 있는 그 차크라에서 뭐 무슨 쿤다리니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말이 아주 굉장히 수행법이 많은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때 현관문 하나만 딱 따면 모든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문 하나씩 따는 걸 훈련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저는 사실 중국 기공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기본에 의해서 다 했어요. 같이 그런 수련을 다 했습니다. 하단전에다 의수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병을 위해서 배워가지고 부친을 아주 열심히 치료하다가 좀 공부가 많이 되고 공력이 많이 쌓이니까 이제 더 높은 단계의 기공을 배웠어요. 많은 돈을 내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 수련하는 것이 가장 더 높은 수준의 수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 이 차크라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하나씩 열고 올라가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한테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일 것이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예를 들자면 축구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한 어떤 스승이 있다면, 코치가 있다면 자기 자식이나 아주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엑기스적이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만 가장 쉽고 빠르게 축구를 세계에서도 아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아마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르쳤는데도 게임에서 실제로 나오는 기술은 그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만 못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의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요새 홀란드라는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 선수 아버지도 다 축구 감독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만 된다 하는 거를. 기술이 우선이고, 저는 이제 체육 전문가로 하고 테니스 국가대표도 몇 명을 키워냈어요.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걸출한 선수들을 많이 키워낸 사람이고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명상은 운동선수를 가르치는 거, 운동을 지도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뭐 공부적인 요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운동하는 것에 적용이 더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가 자기들끼리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전지훈련이라는 다른 강팀하고 많이 붙어보지 않으면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의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지금 전지훈련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거 다 참아내고 지나면 정말 좋은 것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깨달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서도 별로 진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짜 스승도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짜 스승한테 배웠는데도 아주 수준이 높은 제자를 키워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테니스 전문가가 아니고 테니스도 잘 칠지도 모르는데도 국가대표를 키워냈으니까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인 걸 토대로 해서 논리에 맞춰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저는 남들이 선체력, 후기술을 따질 때 저는 선기술, 후체력을 따졌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테니스나 탁구 치는데 기술이 없는데 아무리 힘이 좋고 빠르다고 그 선수가 잘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전에 2002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술은 사실 세계 축구 선수들이 실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신력하고 체력 훈련을 갑자기 시켰어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PT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정말 지옥 훈련을 시켜가지고 체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또 그 나라 선수들의 장단점, 피구 선수는 어떻게 돌고 어떤 특기가 있고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만 딱딱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아주 환희심이 생기고 신체에서 아주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에요. 아주 정말. 뭐 여러 가지라 해도 보이는 건 패턴은 비슷하죠. 빛으로 보인다거나 뭔가를 보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거나 전기 자극처럼 짤짤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강력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 몸이 막 흔들릴 정도 막 배에서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별의별 그 체험이 다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냥 내부에서 나의 자성불이 알아서 지금 몸을 잘 고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경을 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발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스승도 있고 외면의 스승도 있잖아요. 그 스승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내 몸을 정화하고 진보되도록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몸 수련하는 데 있어서 정자세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발현시키는 방법은 기마자세입니다. 기마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신에 기혈을 돌리고 하체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데 최고죠. 그런 자세를 오랫동안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이 밑판이 튼튼해져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많아서 전생의 업장을 정말로 싣는데 아주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명상수라 해서 마음도 수련해야 되지만 몸도 수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략하고 그냥 집중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편차가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또 이렇게 기혈이 가다가 딱 정체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가슴이 막막한 것 같고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건 다 이렇게 몸 수련을 강력하게 정자세로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해가지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걸 돌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본인한테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강제로라도 하도록, 그래서 단체 명상이 좋은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힘들으면 안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지만 단체 명상에 참가하게 되면 시간에 딱 맞춰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돼서 많은 빛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명상에 참가하면 큰 빛으로 목욕한 것 같은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높고 낮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많이 모이기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목표가 하나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공을 배워서 이렇게 어디가 기가 제일 세나를 굉장히 많이 조사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손에서 이제 기감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가서 명당장에 어디가 명당이고 어떤 물건이 기가 센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게. 제일 센 데는 어디냐? 중학생들이 시험 볼 때더라고요. 시험 볼 때 감독하느라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앉아있는 복도를 그 분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정말 기가 사람을 막 밀어낼 것처럼 강력한 기가 느껴져요. 그걸 보고 아, 사람은 이렇게 집중을 할 때 굉장히 기가 강력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자세를 몸 수행도 빠짐없이 비율에 맞춰서 반드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